지난 한 주 가장 뇌리를 스쳤던 기사는 LH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사였습니다. 가장 최근 선정된 광명 시흥 신도시에 땅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도 개발을 취소하고 지난 신도시도 전수조사를 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명령했는데요. 과연 LH가 땅 투기 어떠한 문제만 있었을까요? 단순히 땅을 사기만 했을까요? 알고 보면 진짜 꾼들과 다름없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부활친구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 때문에 정말 허탈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투명하게 그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별 문제의식 없이 일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개발할 지역에 미리 토지만 구입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토지 구매를 넘어서 상상하지도 못할 투기 수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 중 강모 씨의 나무 보상 실력이 전문가 저리 가라 할 만큼이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2017년부터 다른 LH 직원들과 함께 광명, 시흥의 땅 42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생소한 나무인 왕버들나무를 심었을까요? 이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임이 밝혀졌습니다. 토지 보상에서 나무 보상은 주당 이식 비용의 2배인 겁니다. 나무를 파는 비용, 나무를 다른 곳에 심는 비용을 해서 2배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나무를 심으면 이식 비용만도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왜 이름도 생소한 왕버들나무를 심었을까요? 바로 LH가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감정평가 업체에 전해주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토지를 구매하고 겨울에 묘목도 급하게 심었죠. 묘목도 성장시 기준으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심어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단순 땅을 구입하고 지인들에게 추천뿐 아니라 거기에 나무까지 심지어 자기들이 자료를 줄 수 있는 희귀종 나무를 심어 비용을 최소 2배 이상 더 받아내려 한 완전한 투기꾼들의 행세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쓰이지도 않는 품종의 나무가 간격도 거의 없이 빽빽하게 심어두는 것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 주식 거래를 못하고 기업 내부자들은 기업의 폭락, 폭등에 대해서 주식 매도와 주식 매수가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크게 도덕적인 문제를 느끼지도 못했죠. 이들은 전문가의 강의를 베껴서 강사 행세로 부수입까지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정말 헛웃음만 나오네요. 삼성 홈플러스, GS 리테일 등의 대기업 점포개발 본부 출신, 국내 유명 토지상가 전문가이신 김종률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의 강의를 LH 직원 A씨가 직접 수강하고 표절해서 강의를 진행했던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입한 주 지목은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맹지란 도로가 나있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루형 토지라고도 하며 이러한 토지는 구입을 하더라도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제약도 많을 뿐더러 사실 아예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격은 비교적 저렴할 수가 있죠. 근데 LH 직원들은 왜 맹지를 구매했을까요? 수용될 때에는 예상 수용 보상가보다 싸게만 구입했다면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맹지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가격만 싸니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내부 정보를 통해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고 토지 수용이 진행될 것을 몰랐다면 과연 맹지를 구매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게 마침 광명 시흥지구에 있었을까요? LH 비리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주택을 영끌하지 마라, 곧 공급한다 이러면서 신도시 이야기를 꺼냈는데 결론이 이러하니 말이죠. 기존에도 광명 시흥지구가 최소 2027년에 개발될 예정이었었는데 이번 비리 사태로 공급 지원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더욱 불안감과 초조함이 생기실 겁니다. 자신들을 믿고 기다리면 뒤통수 치고 임대주택에 가서 살라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잘 짓지도 않았죠. 기안84의 우스워 보였던 웹툰이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부활친구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없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기존에도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남, 세종 등은 발표 후에 전셋값이 너무 폭등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신도시를 기다리셔도 정말 빨라야 2027년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3기 신도시가 잘 실행될지도 의문이며 시행되더라도 최소한 2030년,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주택의 형태는 홍콩의 아파트들처럼 될 것입니다. 흡사, 닭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시고 조건이 맞으실 때 들어가실 수 있는 주택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지를 빨리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말을 믿게 된다면 더욱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축 매입이든 청약이든 올해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꼭 내 집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